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그조차도 두려움에 잠겨 있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 기억이 더 또렷하게 떠오른다고들 하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흰머리가 늘고 손마디가 굵어지고 하루의 속도가 느려진 지금, 가끔씩은 젊은 날의 제 모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시절 저는 갓 결혼한 새댁이자 다회에 발을 디딘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알람 소리에 급히 눈을 뜨고 서둘러 얼굴을 씻고 아이의 젖병을 준비했습니다. 머릿속은 늘 복잡했습니다. 회사 지각하면 안 되는데 오늘 발표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는 또 열은 없을까? 저녁 반찬은 뭘 해야 하지? 쉴 틈 없는 하루가 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가 부엌에 나설 때마다 시어머니는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팔팔 끓는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나무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옛날엔 며느리들이 5시면 일어나서 밥도 하고 빨래도 했지. 그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지만 그 말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해서요. 퇴근하고 나서 제가 차리면 안 될까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제 목소리 끝에는 피곤함과 억눌린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을 휘젓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미 평가받고 있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때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히 말했죠. 둘이 잘 알아서 해. 세 마디 그 짧은 말이 제 마음을 더 깊이 고립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손보다 먼저 아이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애는 내 품에 있어야 편해한다. 그 말은 분명 애정이 담긴 것이었을 테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이의 엄마가 아닌 그저 익숙한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제 방 안은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저는 조용히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모자라다.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나이 들어 돌아보니 그때 시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습관 같은 푸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저는 그 모든 말이 제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너무 예민했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작은 침묵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저도 나름대로 살림과 일을 병행하며 자리를 잡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늘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는 국 끓는 냄새보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반찬이 이게 다냐? 옛날엔 상이 푸짐해야 집안이 든든하다고 했는데. 그 말에 제 손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몇 가지 반찬을 만든 건데 나는 언제쯤 칭찬을 받을까? 아니, 칭찬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인정만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제 마음은
그렇게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남편은 늘 무심했습니다. 신문을 펼쳐 들거나 TV를 켜놓고 대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다 말하면 좀 참아라고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제 안의 고립감은 커져갔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아이가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안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아이를 가로채듯 안아 올리곤 하셨습니다. 내 손이 차갑다 애가 놀란다. 그 말에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인데 왜 나는 안을 수 없는 걸까? 왜 나는 늘 미숙한 엄마로만 보이는 걸까?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면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자장가를 들어야 잠이 드는데 시어머니는 아이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재우곤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가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저는 늘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나도 언젠가는 인정받겠지라는 생각을요. 시어머니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친척들 앞에서의 서운한 말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친척들이 찾아와 집이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성스레 상을 차리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왔지만 늘 어딘가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태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손이 야무지질 않아. 요즘 애들은 원래 그러지. 순간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수저를 놓은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나에 대한 부족함을 드러내실까? 나는 언제쯤 이 집에서 당당한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 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그냥 넘겨. 그 말은 제게 칼날 같았습니다. 넘길 수 없는 말들이 이렇게 쌓여서 내 가슴을 짓누르는데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 일상의 균열, 갈등은 일상의 작은 부분들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빨래를 개는 방식, 청소하는 순서, 아이에게 먹일 이유식 재료까지 시어머니와 저는 사사건건 달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말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지만 대화는 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입술은 굳어지고 마음은 다쳐갔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노년의 시선에서 돌아본 내가 이제 와서 돌아보면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그분 나름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세대를 지켜내려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젊은 저는 그 모든 것을 비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땐 제 마음이 너무 여렸습니다. 직장과 집안일 사이에서 늘 지쳐 있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작은 잔소리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디 큰 말다툼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아이 앞에서는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는 자주 깨졌습니다. 작은 불씨가 곧 갈등으로 번졌고 갈등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고립감과 외로움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제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 깊이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집 안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이 곁에서도 시어머니가, 심지어 남편 곁에서도 시어머니가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밀려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 울면 아이가 깰까봐 한숨으로 울음을 대신했습니다. 그 한숨이 쌓여 제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려면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고 또 아이에게도 사회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어린이집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을 쓰며 떨리던 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조금은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그때 저는 그렇게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셨습니다. 난 반대다.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애는 집에서 내가 보는 게 제일 낫다. 낯선 곳에 맡기다니 무슨 생각이냐.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배우는 것도 많아요. 친구들도 사귀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제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제 나름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며느리가 어디서 그런 결정을 해? 애는 내 손에서 자라야 한다. 그게 제일 안전해. 그 순간 제 안에 눌려있던 무언가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삼키고 수없이 참아왔던 말들이 제 입술을 뚫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의 엄마예요. 저한테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은 제 울분이자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그 울부짖음은 곧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공기 속에서 날카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침묵,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신문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하고 있었고 손가락은 신문만 괜히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 거야? 제 가슴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솟구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눈물만이 제 눈가를 뜨겁게 적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평생 키운 자식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거냐?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목소리는 막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가슴에 닿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저를 붙잡아 주는 듯했지만 동시에 제 외로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왜 늘 모자란 걸까? 왜 내 말은 이 집에서 힘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 나는 분명히 아이의 엄마인데 왜 내 목소리는 이렇게 작고 왜소한 걸까? 그날 밤 제 눈물은 끝도 없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울면서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이기도 했고 분노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그날 밤 시어머니도 혼자 방 안에서 울고 계셨을 겁니다. 그분도 외로우셨겠죠. 평생 지켜온 방식이 부정당한다고 느꼈을 테고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아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때 저는 그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눈물에만 잠겨 있었고 제 상처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격렬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며칠 동안 집은 적막했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음식이 놓였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더는 내 아이의 엄마로서 무시당하지 않겠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집을 깨뜨리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내 목소리만 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뒤섞이며 제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요. 우리 집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말소리 대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득했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옹알이와 울음마저 그 정막을 더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따로 사는 게 어때요?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어요. 그 말은 제 안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심이었습니다. 분가라는 단어는 제게 해방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그조차도 두려움에 잠겨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가 전해준 말 속에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살아온 방식을 전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걸 다 거부하는구나.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오래된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세대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삼키듯 앉아 계셨고 결국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힘들었지. 시집 와서 내 말 한마디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한마디는 아마 남편의 마음에도 깊이 남았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이 키우는 걸 믿어보마. 다만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게 해다오. 그 순간 저는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단단했던 분인지 알기에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겐 세상 무엇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대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 그것은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려는 시작이었습니다. 노년의 시선에서 돌아본 그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어머니 말씀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집에서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한 지붕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거요. 저는 젊었을 때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옳다고만 믿었고 그분은 나를 억압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제가 며느리를 두게 되니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외로웠고 저처럼 인정받고 싶었던 여자였다는 것을. 아이의 웃음이 남긴 것, 그 모든 갈등 속에서도 우리를 이어준 건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면 시어머니와 저도 순간만큼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잠시 갈등을 잊게 했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녹였습니다. 지금 제 아이는 다 커서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끔 손주를 안아보면 그때의 기억이 겹쳐집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를 끝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아이의 웃음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없었습니다. 끝내 풀리지 못한 서운함도 있었고 때로는 여전히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완벽한 화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 이제 저는 창가에 앉아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제 젊은 날의 눈물이 겹쳐 보입니다. 그때는 원망만 했지만 지금은 고마움이 조금 더 큽니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 것도 그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이가 자라나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진 것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눈물과 웃음 덕분이었으니까요. 나의 이야기 편안했나요?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봐요. 각자 삶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